와우. 달슨의 라이브. 축구 한 경기 보는데 2시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반 45분, 후반 45분. 쉬는 시간 하프타임 포함을 하면 한 경기 보려면 한 2시간 정도 필요하잖아요. 어때요? 적당하신가요? 아니면 조금 길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마도 우리 축덕분들에게 물어보면 뭐 괜찮아요. 재미난 축구 보는데 2시간 정도야. 오랫동안 지켜봐서 뭐 익숙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뭐 축구를 또 오랫동안 지켜봐와서 2시간이라고 하는 경기 시간이 뭐 길다라고 특별히 어떤 문제의식을 가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가끔씩 새벽에 중계할 때 경기가 승부차기까지 가게 되면 조금 왜 늘어지지? 뭐 이럴 때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2시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점점 이런 목소리가 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2시간 좀 긴 것 같아요. 이렇게 엉덩이 붙이고 이렇게 계속 2시간 동안 지켜보기에는 힘들어요. 경기가 좀 더 스겜스겜 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스피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경기 시간도 조금 줄일 수 없나요? 단축해서 가면 문제가 생기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목소리가 조금씩 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축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종목들도 경기가 좀 늘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팬들이 이거 좀 줄여달라. 야구 막 늘어지면 막 4시간 넘고 막 이럴 때가 있다며. 이런 거는 너무 길지 않냐? 이런 문제의식을 얘기하시기도 하죠. 근데 이게 비단 뭐 스포츠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회 전반에 걸쳐서 긴 컨텐츠, 호흡이 긴 것들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좀 힘든데요, 소비하기. 그래서 조금은 거리를 두는 그런 흐름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우리 포털에 들어가도 그런 거 있잖아요. 기사가 길어요. 그러면 다 정독하지 않고요. 이렇게 사선으로 읽습니다. 이렇게 훑어 읽어요.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맥락이구나, 이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 버리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나요? 긴 텍스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짧게 하는 거 좀 좋아하죠. 유럽 챔피언스 리그 여러분들 어떻게 소비하세요? 사실 축구라고 하는 그 요소로만 놓고 보면 유럽 챔피언스 리그 정말 최고죠. 유럽의 최강 팀들이 나와서 막 경기를 하니까. 근데 시간대가 우리가 소비하기에는 너무나 헬이에요. 평일에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수요일 목요일 날 매번 보면 일상이 막 무너지잖아요. 학교도 가야 되고 회사도 가야 되고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보긴 보는데 어떻게 보냐, 경기 끝나고 포털이나 이런 데 올라오는 7, 8분 하이라이트로 많이 소비를 하십니다. 학교를 가면서 회사를 가면서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이렇게 보죠. 이렇게 골 넣었구나,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이제 회사와 학교 가서 그 썰을 쫙 봅니다. 그런데 서로가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해서 막 같이 마치 90분 풀경기 본 것처럼 서로가 막 이야기를 해요. 왜? 똑같은 하이라이트를 봤으니까. 정말 뭐 어마어마한 축덕분들이야. 꼬박꼬박 새벽에 일어나서 챔피언스를 다 보겠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은 하이라이트로 소비. 요즘은 그마저도 길어가지고요. 하이라이트 7, 8분도 길다. 그래서 골 모음에서 더 짧게 나온 영상도 있고요. 그마저도 길다라고 해서 그냥 골 넣은 걸 짤로 쑥 보여주는, 그거로만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약간 공감 가는 측면도 있어요. 주요했던 장면들 이렇게 축적축적 훑어보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구에서만 그런 것도 아니고 스포츠에서만 그런 것도 아니고 사회 전체적으로 이러한 경향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축구라고 하는 2시간, 그래 소비자의 관점으로 놓고 보자면, 저희 이제 너무 덕들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요, 좀 더 넓은 의미로 소비자들의 관점으로 놓고 보자면 이거 좀 길 수 있겠구나, 약간 우리가 좀 고민을 진정성 있게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피파가 굉장히 이례적인 발표, 공지를 하나 올렸습니다. 공홈에 오보,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싶다는 공지였는데요. 피파가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 뭐라고 올렸냐, 네덜란드의 이 청소년 대회에서 피파가 규칙을 변경하려는 의도를 갖고 실험 중이라는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싶다,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싶다 라고 하면서요, 피파는 보도에 나온 것처럼 뭐 새로운 어떤 규칙, 새로운 어떤 축구의 형태를 시험할 의사가 전혀 없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피파 내부라든지 규칙을 다루는 국제축구평의회에서 어떤 논의도 한 적이 없다. 우리는 논의한 적도 없고 논의한 적이 없으니 당연히 뭔 새로운 걸 시도할 생각도 없다. 이게 완전 오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보도였냐면 스페인의 문도 데포르티브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보도가 됐었냐? 피파 주관으로 실시되는 퓨처 오브 풋볼컵에서 혁명적인 시스템 도입이 모색되고 있다. 아인토벤, 알크마르, 라이프치히, 클럽 브루에 유소년 선수들이 참가해서
4가지 규칙을 실험할 것이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이게 제대로 좋다라고 한다면 도입해가지고 축구에 혁명적인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4가지 실험, 규칙 실험 뭐였냐면 첫 번째, 경기 시간을 전반 30분, 후반 30분 경기 시간으로만 따지면 1시간에 끝내버리겠다라고 하는 시간 단축입니다. 파격적이죠. 자, 두 번째, 교체 카드가 기본 석장에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5장까지 늘려줬는데 이런 거 다 없애고 그냥 무제한 교체 계속 바꿔라. 아이사키가 그러나요? 막 계속 바꾸잖아요. 무제한 선수 교체하자.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스로인, 손으로 던지는 이거를 발로 하자. 킥인. 우리가 뭐 풋살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미 하고 있는 건데 발로 차자. 그러면 프리킥처럼 아주 공격적인 축구 골대 앞으로 팍팍 붙일 거 아니에요.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 스로인을 발로 차자. 킥인. 세 번째였고요. 네 번째가 반칙의 정도에 따라서 5분 퇴장제도 만들자. 지금은 레드카드하고 옐로카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5분 퇴장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거칠게 하는 선수들 그냥 5분 동안 팍팍 내보내버리자. 뭐 이런 이제 4가지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 다른 종목에서 봤던 거나 아니면 축구에서는 전혀 뭐 못 봤던 거나 뭐 이런 논이고 시간을 단축한다 이런 것도 굉장히 눈에 띄는 이런 대목이잖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 피파는 무슨 소리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오버다. 우리 이런 거 논의한 적도 없고 이런 걸 도입할 생각조차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여기서 이야기해봐야 될 건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오보가 나왔을까와 피파는 사실 그동안 상당히 많은 오보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보도됐을 때 이렇게 공식적으로 대응을 하고 이랬던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왜 피파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대응을 했을까? 그만큼 현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필요성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오보도 나온 거고 이거에 대해서 빨리 진화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피파가 나선 것이죠. 현장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런 이야기들 이런 변화에 대한 니즈들이 있을까요? 세상이 바뀌니까요. 소비자들이 바뀌니까. 소비자들의 니즈는 어떻게 바뀐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죠. 길어요. 긴 컨텐츠, 텍스트 잘 소비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축구는 점점 더 막 길어져요. 그리고 이 제도 자체 축구의 45분이라고 하는 그래서 뭐 쉬는 시간까지 다 합쳐서 2시간이라고 하는 건 한참 옛날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를 소비자들이 완전히 달라진 지금 과거에 수십 년 전에 있었던 회사가 지금까지 존속되는 거 그렇게 세상이 많지 않아요. 소비자들의 변화에 따라서 생산자들이 계속 바뀝니다. 회사도 바뀌고 흥망성쇠가 일어나죠. 근데 축구는 뭐 일부 변화들이 약간 있긴 하지만 이 골격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거 맞아?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올해 축구계 전 세계 축구계 가장 핫한 이슈는 무엇이었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유럽 슈퍼리그 출범 추진과 무산을 들 겁니다. 정말 혁명적인 사건이었죠. 유럽의 몇몇 일부 팀들이 모여서 정말 자기들만의 엄청난 리그를 만들려고 했고 이게 유럽의 기본적인 어떤 헤게모니, 유럽의 어떤 질서, 그다음 미국의 어떤 거대 자본 이게 크게 빵 충돌하면서 또 유럽의 어떤 연고지 사람들의 어떤 정서와 맞물리면서 결과적으로는 무산돼 버렸습니다. 뭔가를 크게 만들려고 했을 때는 그만큼 준비를 잘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동의하긴 하지만 저는 이 문제의식이 있죠. 유럽 슈퍼리그를 만들려고 했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 슈퍼리그를 왜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페레즈 회장이 나와서 쭉 얘기했던 게 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이래서 만들려고 한다. 지금 위기다. 축구가 전체가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문구 하나가 뭐였냐면 유럽 슈퍼리그는 만들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럽에서도 사람들이 축구를 점점 더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 유럽에서도 젊은 사람일수록 점점 더 축구를 멀리 하려고 합니다. 잘 안 봐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너무 길고 경기가 지루하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되게 공감이 됐던 부분이에요. 유럽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점점 어떤 게임, 속도감이 있는 게임을 한다든지 우리랑 똑같이 컨텐츠를 소비할 때, 텍스트를 소비할 때 더 짧게 소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IT가 워낙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이 변화들이 있는 거지 유럽이라고 그런 변화가 없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상당 부분이 뭐 축구의 중계라든지 컨텐츠 소비할 때 핸드폰으로 소비하고 그것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소비하려고 하고 그 젊은이들 똑같아요. 약간의 정도의 차이만 있으면 왜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럽도 점점 더 떠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축구에서. 그럼 이 사람들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슈퍼리그처럼 젊은 사람들 아니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 그동안 축구에 유입되지 않았던
축덕들 말고 훨씬 더 라이트한 팬들을 포함해서 더 많은 팬들이 축구의 즐거움을 가져가려면 이런 슈퍼리그를 만들어서 흥미를 더 끌어야 된다. 떠나가는 팬들을 좀 잡아야 되지 않냐. 소비자들 어떻게 할 거냐. 소비자를 탓할 거야. 소비자들의 여론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생산자들이 이거에 맞춰서 뭔가 변화를 꾀해야지. 저 사람 소비자들이 이상하네. 저 사람들 웃긴 사람들 아니야? 이러면 그건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산자는. 그러니까 유럽 슈퍼리그를 출범시키려 했던 게 바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유럽 슈퍼리그 출범하려고 할 때 기억나세요? 영고지 사람들이야. 당연히 거기는 영고지주의가 워낙 확고하고 도시국가 문명 체제로 발전했기 때문에 자기 지역팀이 유럽 슈퍼리그로 가버린다는 얘기는 자기의 국가의 팀이 없어지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지역 영고지 사람들은 당연히 반발했죠.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는 약간 제3세계 지역의 다른 대륙의 팬들, 그래서 우리도 그렇고요. 아시아 팬들 같은 경우는 재밌겠는데? 그렇게 대단한 클럽들 모여가지고 상시적으로 경기하면 이건 재밌겠 이런 느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유럽 슈퍼리그가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전체적인 유럽의 슈퍼리그를 만들려고 했었던 부족한 준비와 부족한 고민에 대해서 저도 지적하지만 문제의식 중에 이런 것들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왜? 소비자들은 축구 소비자들, 스포츠 소비자들은 이제 과거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많이 달라졌어요. 축구를 만들어 가려고 한 사람들은 수십 년 전에 만든 제도를 여전히 전통이라는 의미로 그대로 고수하려고 해요. 2시간이 길다고 얘기하는데요. 유럽도 길다라고 얘기하고. 유럽이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몇 년 전에 개혁위원회를 열어서 굉장히 여러 차례 회의와 토론을 통해서 개혁안을 내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억나십니까? 축구 시간을 25분에서 30분 내로 전반, 후반. 그래서 합쳐서 1시간 이내에 끝내자. 라고 하는 게 실제 개혁안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여기서 뚝 떨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뭐 사실 아까 그 4가지 중에 무한교체나 뭐 킥인이나 뭐 5분간 퇴장 이거는 뭐 크게 저 하지 않는데 첫 번째 시간 단축은 실제 유럽에서 계속 논의되어 왔던 거고 한 번쯤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와 묶여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람들이 점점 소비자가 어떻게 변하냐면 TV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많이 소비하지 않아요. TV에 있는 컨텐츠에 대해서 그렇게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TV 자체를 보질 않아요. 그런데 TV 중계권료는 폭등하죠. 그러니까 우리 중계권료가 그러니까 TV들이 어떻게 그걸 풀려고 했냐면 유료화로 전환하려고 해요. 근데 유료화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시청자들은 TV에서 멀어져요. 그러니 OTT와 같은 데가 열린 플랫폼에서 그걸 가져간다든지.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유로도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 아니면 아예 뭐 열린 플랫폼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그거에 대한 영상을 또 소비하려고 하는 흐름들도 더 많아지는 거죠. 이런 미디어들이 TV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들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이것도 역시 소비자들의 변화에 따라서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가고 있단 말이에요. 레거시 미디어에서 새로운 플랫폼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축구는 당연히 대응을 또 해야 돼요. 그냥 왜 사람들이 이렇게 소비하지 않지 소비자를 탓할 수 없다는 거죠. 생산자들이 이걸 맞춰서 얼마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소비자들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보고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고 그냥 계속 어떤 방식으로 가냐면 저는 이게 되게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냥 전통을 고수한 사람들이 사람들이 잘 안 봐? 그래서 돈을 잘 못 벌어? 그러면 경기와 대회 수를 늘려. 대회 막 우에 네이션스 리그? 국가들의 리그도 만들고 막 경기 수 막 더 늘어나고 이러면 돈 벌 수 있잖아.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아니면 유료화로 해서 돈 땡겨. 경기 수 늘리고 대회 수 늘리고 유료화 이게 능사입니까? 아니 소비자들 축구 팬들도 기꺼이 돈을 내고 그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요. 이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데서 돈을 내고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달라진 우리의 니즈에 맞춰서 퀄리티를 높여주고 변화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훨씬 더 익숙한 플랫폼에 익숙한 디바이스에 익숙한 형태의 퀄리티를 높여서 해주면 우리가 보겠다는 거죠. 그냥 전통으로 아름다워 옛날 게 좋은 것이야. 축구는 원래 이런 것이야. 45분 동안 하는 거지. 무슨 시간을 줄여. 진짜요? 원래부터 그랬던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정한 거고 정한 건 언젠가 사람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정했다고 하는 약속인데 그 약속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변해야 된다라고 또 새롭게 약속하면 변하는 겁니다.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축구의 미래에 대해서 이대로 가도 좋은지. 너무 전통하지 말고
새로운 어떤 소비자들. 너무 20세기적 마인드 이제 안 될 것 같습니다. 막 떼양 뺏어서 비 맞으면서 막 축구 보는 게 역시 축구는 저렇게 팬들이 저러더라도 보는 거야. 왜요? 좀 더 쾌적한 상태에서 축구 보게 해주면 안 돼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좀 하면 안 될까요?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생산자보단 소비자들의 니즈가 무엇인지 찾는 것, 변화한 사람들의 생각을 읽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속에 아마 축구와 스포츠의 미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